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1분기 역성장이라는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또 금요일 날 1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죠. 다들 주목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성장률이 3.2%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뛰어넘어졌습니다. 한 가지 좀 오해하시지 말 것은 우리는 예를 들면 0.3% 역성장인데 미국은 3%가 성장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연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연율로. 분기. 우리는 이제 분기로 계산하니까 분기에 1% 성장했다, 0.8% 성장했다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연율로 계산을 한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좋은 지표가 나왔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미국이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뭐 화난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속상했는데요. 우리 상황은 안 좋아서 생각해 보니까 또 속상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 뭐 지표가 안 좋고 무너지는 게 그러면 좋은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또 아니어서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갈 길을 좀 찾아보죠. 예, 다우는 0.3%, 나스닥도 0.3, 우리 야간 선물도 0.3% 정도 올라서 지난주에 좀 처졌던 우리 증시도 일정 부분은 좀 돌려낼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출발 마케돈 일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만나고 있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성장률 쇼크가 났고 미국은 뭐 서프라이즈로 예상치보다 좋았고 그러니까 신흥국은 또 어렵고 외환시장도 흔들리고 뭐좀 수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밥을 찾아야 됩니까? 네, 오늘 그 부분 자료 준비했고요. 네.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성장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 그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연율로 읽어도 우리가 처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큰 땅덩이가 3% 크게 성장하는 거랑 우리가 이 2%도 성장 못하는 거랑 지금 뭐 연율로 있든 뭐 전분기 대비로 있든 어쨌든 우리가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리스크 온에 가깝냐라고 보시면 어디가 더 리스크 온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예. 리스크 온이 더 가까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먹을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유인책들이 많이 있어야 돈들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의 모습은 먹거리, 뭐 추가적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또 그래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건지 또 환율은 또 주구장창 튀어오르고 1160원을 넘었거든요. 환율이 튀어오르고 외국인들 선물이 1조 넘게 빠져나가고 지난주에 주간 증시 하락폭이 뭐 한 40포인트 가까이 잡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게 성장률 쇼크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이게 맞아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봐왔었던 그래 뭐 시장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는 뷰를 더 끌고 갈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예.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뭐 저는 위에 제목에다가 제 의견을 썼습니다만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 우리 시장 종가가 2,179p예요. 요즘 우리가 뭐 조금 위를 2,200 넘는 이 분위기에서 이제 좀 구경 좀 하다 왔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뭐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트레일링 PBR 1배 밑으로 시장이 꺾여 있는 적이 얼마나 있었냐 라는 부분들 한번 쳐다보시게 되면 뭐 요럴 때 네. 요때 한 번 있었고 뭐 예전에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뭐 한 번 또 있었고 그리고 최근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더 더 많았어요. 트레일링 PBR 밑에 있을 때보다는 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보면 2016년도 요 초반 때 한번 뭐 지나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죠. 이때 유가 얼마였어요?
이때 유가 30불도 안 했어요. 그때 뭐 브라질 올림픽이 뭐 열리네 못 열리네 뭐 브라질이 망하네 디폴트가 어쩌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나서 유가가 얼마 갔어요? 유가가 더블 런켓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브라질 모두 다 내던졌었던 브라질 국채가 잭팟을 터뜨렸고요. 그래서 모두 다 겁먹었었던 시점이 어떻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바닥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닥에서 다만 손가락이 바로 못 나가는 거죠. 손가락이 얼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우리 좋아지게 뭐가 있겠어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고 물어보면 얼마 정도 빠질까요? 우리 시장. 뭐 옛날처럼 우리 뭐 몇백 피 이렇게 갑니까? 우리 그렇게 안 가요. 뭐 과거의 지수 레벨하고 비교해서 읽으시려고 한다면 제 다음에 페이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도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닝값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닝의 레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었던 뭐 1000피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좁은 폭 내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호하는 과정과 실망하는 과정에 이 진폭 자체가 넓게 떨어져 있으면 좋은 시장입니다. 오랜 기간 롱으로 먹고 오랜 기간 또 숏으로 먹고 오랜 기간 롱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롱숏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우리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하락이라는 걸 좀 봤는데 그러면은 이 하락폭 자체가 또 뭐 어마무시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좁은 폭 내에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당장은 진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크게 올라온 자리에서 약간의 등락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등락을 끝내고 시장이 더 뻗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시계열을 더 길게 끌겠죠. 중간에 보이지도 않을 등락입니다. 그래서 이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탄성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시장 탄력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 지난주에 좀 쉬었으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세 가지 변수 쪽으로 나눠서 시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00포인트는 돌바닥이다 이렇게 자막 한마디로 시작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돌부처 오승환처럼 다 굉장히 견고한 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 다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뭐 주가가 뭐의 함수예요? 실적의 함수죠. 네, 이익의 실적은 함수죠. 어닝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가 P라는 거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곱하기 그걸 몇 배수로 줄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훅 떨어져 있는 주식들한테 고멀티 안 주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이거 성장성 높은 주식한테는 PER을 많이 주죠. 그래서 즉 EPS, 주당 순이익에 얼마만큼의 배수를 곱해줄 거냐라는 게 주가의 이 계산 플로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거는 일단 어닝이거든요. 멀티플을 더 주든 덜 주든 이거는 시장에 따라 바뀌는 거고 어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거죠. 예. 뭐 말 그대로 주가의 기준은 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실적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뭐 한눈에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 진한 색이 줄었어요. 흐린 색이 줄었어요. 네, 그 하늘색 흐린색이 줄었죠. 흐린색이 예. 줄었어요. 흐린색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IT 부분의 어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반도체일 거고. 그렇죠. 지난주 하이닉스 실적 보셨겠지만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대요? 69%가 줄었대요. 그렇죠. 예. 그날 하이닉스가 죽든가요? 그날 하이닉스 안 죽었어요. 그날 오히려 외국인들 순매수가 그 하루 동안에 9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작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지난 금요일은 뭐 조금 나갔는데 그 이전 뭐 그날 뭐 실적 저 외국인 이 수급 본다 하더라도 크게 나가는 거 없어요.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안 나올 거 대충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빠진 거 보면은 대충 감 오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이닉스의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출하값 곱하기 뭐 물량값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ASP 곱하기 물량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물량값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뭐 ASP가 좀 떨어졌으니까 실적이야 빠지겠지. 하지만 ASP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빠질 거냐? 뭐 바닥으로 처박힐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1분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읽어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신고가를 썼고요. 뭐 지난 금요일 날까지 해서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대세에 영향을 지는 뭐 하락폭으로 잡히지는 않았었거든요. 즉 주가의 기본이 되는 어닝값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값 줄었다. 이거 오케이. 뭐 어느 정도 줄 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어닝값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이 섹터만 크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그래 어닝이 줄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유롭진 못했어.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안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쪽의 어닝은 어떨 것 같냐?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지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읽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좀 골치가 아픈데요. 주가는 세 가지 맞아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첫 번째 어닝,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종목 중 골라보자 하면 다들 뭐 봐요? 뭐 돌려보고 있어요? 차트 돌려보고 있죠. 예, 차트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은 아닌데 또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적, 뭐 차트, 그리고 딱 남은 게 수급입니다. 장효혁이가 사는 것보다 뭐 외국인 토마스가 사는 게 훨씬 더 탄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 끝나고 나면 외국인이 오늘 뭐 샀는지 뭐 팔았는지, 기관이 뭐 샀는지 뭐 팔았는지 체크하죠. 이거 열심히 네. 쳐다봅니다. 이거 뭐하러 하고 있어요? 이거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메이저가 산 종목을 따라 사고 따라 팔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시하지 못하는 게 수급이란 얘기인데 수급 한번 보죠. 수급을 한번 보면 지난주에 중국도 뭐 그다지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비차익 쪽으로 좀 매도였어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자는 거죠. MSCI EM 인덱스의 중국 메이주 편입될 때 그때 똑같았어요. 이때도 D-Day까지 계속해서 줄었다가 편입되고 나서도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나가는 거 우리가 한번 봤거든요. 오른쪽은 그러면 현물 쪽인가요?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예. 5월에 MSCI 편입될 때. 일자 편입비 네. 조정했을 때 네. 그때를 한번 복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번 5월 달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네. 뭐 중국 에이주, 뭐 사우디, 아리엔, 뭐 이쪽이 이제 EM 지수에 편입이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지수 뚝 빠져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그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나온다는 거죠. 외국인 EM 인덱스 내에서 얼마나 조정이 나올 건데라고 보게 되면 지금 지난 3월 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EM 인덱스 내에서 33%, 한국이 13%입니다. 근데 이게 5월 지나고 8월, 11월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우리는 대한민국 지수는 13에서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급 균열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우리 예전에 뱅가드가 1년에 9조 10조 팔 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10조 팔면 시장이 버티겠냐 이랬죠. 결과는 어땠어요? 버텨냈단 말입니다. 탄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뭐 울든 짖든 무조건 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불편함은 있다. 특히나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EM 시장 내에서의 주식형 펀드 플로우는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EM 시장 내에서 한국의 시총 비중은 이렇게 떨어졌고 중국의 시총 비중은 이렇게 올라갔으니 EM 인덱스 내에서 지금 어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특성상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그다지 썩 재밌는 그림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면 어닝이야 우리가 안 나올 거 알았고 여기서 더 안 나오기 어렵고 그럼 중립 이상 된다라는 거고 수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중립 이하로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중립 이하의 수급 환경을 갖고 있을 때 한 가지 환율이 불리하게 튀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더 안 좋죠. 그럼 여기서 환율이 좀 중심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성장을 찍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뭐 웃자 뭐 이런 것들. 이거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팩트 값서부터 보면 뭐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 역으로 컸다 이겁니다. 뭐 연율 기준을 읽어도 지금 2%안 나오니까 할 말 없는 건 맞아요. 못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참 환장할 노릇인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소득은 아직 기울기가 괜찮아요. 5분위 소득 아주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1분위 소득이 안 좋아요. 뭐 우리가 뭐 봤을 때 뭐 시간당 임금이 웃자 뭐 최저임금 웃자 우리만 이렇게 했었던 거 있죠. 모두 다 햇빛을 보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정부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결과값만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많이 버는 쪽에서는 예전도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쪽은 어디예요? 저분위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소비가 좀 막혀 있는 와중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위로 튀었으면은 그나마 이 고용이라도 더 이제 늘려 잡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동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찍어내지도 못하고 더 고용도 못하면은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투자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뭐 땅이나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성장률이 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서 보죠. 과거에도 한번 쇼크 나올 때 있었어요. 처음 나오는 일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막대기 밑으로 훅 떨어졌을 때도 이때도 큰일 났다, 큰일 웃자 뭐 이 얘기들 다 했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뭐 역성장으로 뭐 연타를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읽어봤을 때 왜 소득하고 투자하고 뭐 콜라보로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뭐 하겠다라 그래요? 추가적인 추경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이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스토리를 가져다 쓸 필요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고민이 많았던 고민이 환율이었을 거예요. 환율이 뭐 쭉쭉 뻗어 올라가니까요. 근데 과거에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사실 연초에도 우리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유가가 막 낮아빠질 때 지금이 바닥입니다라는 얘기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지금 유가 레벨 한번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유가 지금 고가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찌 됐건 간에 바깥에서 원유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유가가 올라가면 도입 단가 올라갑니다. 도입 단가 올라가면 달러 유출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로 봤을 때 대한민국 환율 단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게 맞죠. 근데 같은 시점에서 지난주에 유난히 컸었던 게 지난주에 굵직한 배당은 지난주에 다 나왔어요. SKT 배당이라든지 은행주들 배당이라든지 굵직한 배당은 지난주에 다 나왔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배당 받고 나가지고 그거를 원화 상태 그대로 대한민국에 재투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송금하죠. 예, 본국에 전화하죠. 뭐 헤이 보스, 뭐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뭐 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의 이 배당 성향 자체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당금이 계속 늘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 쪽에서 배당 들어오면 다 송금을 했기 때문에 배당 시즌마다 외국인들이 해외에 송금하는 사이즈도 점점점 커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굵직한 배당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유가도 튀어 올랐었고 그 그림을 합치면 무역 수지하고 배당 수지하고 다 합치고 무역 수지에는 유가가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이거하고 다 합치면 불리해졌을 때 대한민국 원화 값은 축 반전한 거죠. 이거 MOM 값이고 이게 위로 가면은 환율이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튀어 올라가더라.
뭐 유리하게 왔을 때 대한민국 확률 떨어지더라. 이게 과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환이 일시적으로 좀 1160원 이상까지 오버슈팅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난주에 시장이 불리하니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환이 튀었고, 이걸로 인해서 환이 튀었으니까 시장이 죽는다. 이렇게 읽기에는 다소 좀 성급한 일반화의 시각이 아니겠느냐. 여전히 시장에서 지난주에 좀 탄성이 떨어진 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꺾는 시장 분위기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라는 의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뭐 경제 여건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사실은 좀 답답하기도 한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그만큼 이 답답한 것과 함께 불안감은 좀 증폭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쭉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뭐 종목 얘기를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략을 좀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종목은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죠. 네,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예. 코멘트하고 들어갈게요. 요즘 금리 역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얼마 전에 뭐 10년물이 어쩌고 뭐 5년물과의 뭐 이 역전이 어쩌고 뭐 단기물과 장단 스프레드가 죽었네 살았네, 뭐 얼마 전까지 이 얘기 가지고 시장에서 참 많이 떠들었는데, 네. 지난주에 금리 얘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박사님 지난주에 금리 얘기 금리 들어보셨습니까? 역전, 네, 그렇게 할 얘기 안 하죠.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우리 그때 금리 역전 나왔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에서 모두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금리 역전되고 나 시장은 늘 죽었다. 이번에도 죽을 거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역전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죽다가 지금 장기물 기준으로 다 튀어 올라오면서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끝났어요, 어쨌어요, 이 다음엔 다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던 금리 역전 스토리가 지금 얘기가 쓱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쓱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환율이 어째요, 뭐 어닝이 어째요, 뭐 중국의 MSCI EM 인덱스가 우째요, 저째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지나고 나면은 또 들어갈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정말 뭐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시그널이라고 아직 보기 어렵고, 만약에 시장이 정말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 자산의 선두에 서 있는 커머디티 상품가의 대표격이 유가인데, 그럼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트럼프가 떠들어서 이렇게 올랐다? 트럼프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 ETF,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선두에 서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리스크온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탄성 좀 떨어졌다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체 시장을 주도해서 꺾어내린다? 이거 아니잖아요. 주도되는 시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탄성이 죽었을 뿐이지, 이거를 향후에도 이렇게 뭐 죽어나갈 겁니다라고 읽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시그널이 없었다. 예. 지난주 탄성 떨어진 거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만 하고요. 종목 얘기는 못했네요.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또 실적 발표 나온 게 있네요. 체크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했네요. 영업 매출액이 1조 4,500억이죠. 1.4% 조금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866억인데요. 20%가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2,0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적들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옵니다. 이어서 신창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시간으로 시장 전략 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